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기분이 다운되는 날이 있습니다.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불쾌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집에 도착하면 바로 눕고 싶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예민한가? 내 컨디션이 안 좋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건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있고 어떤 관계는 당신을 회복시키는 대신 조용히 소모시키거든요. 오늘은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계속 빼앗기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 피곤해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회의를 하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쓰면 피곤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나고 나서 피곤해지면 그건 내 성격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사람 만나는 게 원래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람 만남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하고 싶던 일들이 떠오르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하루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가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흐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관계에서는 에너지를 받고 다른 관계에서는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관계의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도 만나면 피곤할 수 있고 별로인 사람인데도 만나면 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관계는 드라마처럼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욕을 하거나 대놓고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알아보기 쉬워요. 문제가 되는 관계는 대부분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오래 알고 지냈으며 주변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으면 자기 검열이 많아집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해도 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농담 하나에도 반응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서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말이 나오고 침묵도 어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는 계속 미세 조정이 들어갑니다. 표정, 말투, 타이밍을 끊임없이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친밀함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진짜 친한 사이라면 이런 조절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침묵이 와도 편하고 상대의 반응을 과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진짜 친밀함이에요.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끊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 관계가 주는 손해보다 지금 당장 잃게 될 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과거의 기억이 그중 하나예요. 예전엔 정말 좋았어. 그땐 나한테 많이 잘해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관계를 기준으로 지금을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추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에너지 흐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좋았던 관계가 지금도 좋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힘든 현실을 견디는 건 당신에게 손해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좋았든 지금 당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게 현재의 진실입니다. 심리적 보상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조금 나아 보이는 느낌, 그 사람의 지인, 배경, 이미지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이건 친밀감이 아니라 심리적 대리 만족입니다. 당신이 직접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큰 이유입니다. 관계가 없을 때의 공백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라도 아무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거든요.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회복되지만 나쁜 관계에 있으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대체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크게 만드는 걸 싫어하고 상대 감정을 과하게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끊으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까봐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상처받고 있어요. 다만 그 상처를 참는 쪽을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계속 참아야 유지된다면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예요. 건강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신만 계속 참고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희생인 겁니다. 희생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해요. 모든 관계가 단칼에 정리해야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관계는 종종 거리 조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연락의 밀도를 낮추고 감정 노동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설득이 되고 설득은 다시 소모가 되거든요. 거리 조절은 싸움이 아닙니다.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른 에너지 공급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면서 더 편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해요. 둘 다 괜찮은 결과예요. 거리 조절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당신에게도 에너지를 쓸 곳이 있어요.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에너지를 다 쓰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조절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모든 관계가 애매한 건 아닙니다. 딱 하나 망설이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어요. 그 관계가 당신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주고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감정만을 말하지 않아요. 반복적인 금전적 손해, 시간과 생활 리듬 붕괴, 장기적인 자존감 하락, 이런 것들이 손해예요. 2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관계는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잔인한 선택이 아니라 손해를 멈추는 선택이에요. 당신의 돈, 시간, 자존감은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이걸 계속 빼앗기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당신에게 너무 큰 희생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과거에 좋았던 사람이어도 지금 당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고 있다면 그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이건 당신을 보호하는 선택이에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에너지를 아껴야 할 곳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가치 있는 곳에만 에너지를 쓰죠. 오늘 이 영상 이후로 사람을 볼 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관계는 나를 조금이라도 살아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계속 줄어들게 만드는가? 그 답은 이미 당신 몸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 느낌이 든다면 그게 답이에요.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도 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세요. 그런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쓸 수는 없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당신에게 너무 큰 손해예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관계에 쓰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관계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10명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보다 1명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당신에게 훨씬 큰 가치를 줍니다.